보자 얘들아.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오늘 1-1단원 우리 배웠던 거 다시 복습하는 거니까 조금 빠르고 열심히 나가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까? 웬만한 거는 다 정리해놔가지고 열심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봅시다. 거기 우주의 탄생과 최초의 원소가 어떻게 출현했는지를 보면 1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를 연구하는 방법이야. 밑줄.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연구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방법이 뭐야?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방법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죠? 그러면 이 스펙트럼에는 거기에서 보면 스펙트럼이라는 게 뭐래? 빛을 분광기로 통과시켰을 때 파장별로 분산되어서 나타나는 띠의 형태로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파장에 따라서 빛의 영역이 좀 다른 거 보이시죠? 파장이 짧은 애들은 감마선, X선, 자외선, 적외선, 전파 형태로 파장이 점점 길어지는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요게 진동수야. 얘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람다분의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 요때 요 람다가 뭘 의미하는 거야? 파장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파장이 길 때 에너지가 어떤 거야? 작은 거야. 파장이 짧 때 에너지가 뭐 한 거야? 큰 거야. 알겠어? 그럼 거기서 이쪽 감마선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고 이쪽 전파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뭐해? 작아.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야. 특별히 여기에 400에서 700 나노미터 정도 되는 여기에 있는 이 아이들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색깔이 나와 있죠.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색깔이 나와 있지. 이걸 우리가 무슨 영역이라고 하는 거야? 가시광선 영역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 밑에 보자. 스펙트럼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스펙트럼의 종류를 살펴보시면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으로 나눌 수가 있어.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건 뭐냐면 파장에 따른 세개띠가 밑줄 쳐 연속적으로 나타나. 대표적인 예가 뭐래? 햇빛, 형광등 이런 것들을 얘기한대.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 백열등은 아니라고 나와 있죠. 왜냐하면 백열등 안에는 질소기체가 가득 차 있어요. 아르곤이나 아르곤 기체가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연속 스펙트럼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와 있죠. 특정 파장에서 선의 형태가 나타나는 스펙트럼인데 이러한 선 스펙트럼은 일반적으로 원소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원소들을 확인하는 거야. 이해갔죠? 그럼 이러한 선 스펙트럼에는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 있어. 그럼 방출 스펙트럼은 밑줄 고온의 기체가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할 때 보이는 스펙트럼을 얘기해. 이해갔니? 그러면 여기에서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를 한번 복습해 봅시다.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건 어떤 고온의 기체라고 그랬죠? 기체를 이루고 있는 아이들이 뭐야? 원자잖아. 그쵸? 원자 내부에 원자 핵이 있으면 원자 내부에 이렇게 핵 주변에 있는 전자들이 놀고 있는, 전자들이 운동할 수 있는 이 궤도가 있다 그랬지? 이걸 뭐라 그래? 전자껍질. 이 전자껍질은 뭘 가지고 있다 그랬지?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 그치? 각 껍질이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원소들이 이렇게 그 채워지는 규칙이 있잖아. 이거 뒤에 가서 나왔던 거지만 무슨 규칙이라고 배웠어? 옥텟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그럼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찼다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바닥 상태에 있던 어떤 기체가 에너지를 흡수한 거야. 에너지를 흡수했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높은 에너지 영역으로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지. 이걸 우리가 무슨 상태라 그래? 들뜬 상태. 이게 지금 고온의 기체 상태라는 거야. 들뜬 상태가 있는. 그 아이들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뭐 할 수 있어? 내려올 수 있지. 다시 바닥 상태로 내려오는 거야. 이때 에너지가 낮아진 만큼 외부로 에너지를 뭐 하게 돼 있어? 방출하게 돼 있지.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방출하는 것이 선의 위치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에너지에 있는 전자 껍질이 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에너지 간격이.
불연속적이지. 그러니까 선의 위치도 연속적으로 나와, 불연속적으로 나와? 불연속적으로 나오는 거야. 요거 이해했어? 그래서 얘네들은 고온의 기체가 온도가 낮아져. 고온의 기체가 방출하는 것이 방출 스펙트럼이 되는 거야. 그럼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디서 사용해?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거야. 그 원소가 어떤 원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방출 스펙트럼 말고 거기에 무슨 스펙트럼 나와? 흡수 스펙트럼 나오지? 흡수 스펙트럼도 일종의 선 스펙트럼인데 요번에는 어떤 기체가?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의 기체가 일정한 빛을 흡수하면 이 저온의 기체가 무슨 상태가 돼? 들뜬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러면 이 빛은 연속적인 빛을 갖고 있었지. 근데 저온의 기체가 이 빛을 어떠한 일정 파장을 흡수해 가져가게 되면 그 빛에서 그 파장의 빛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얘가 특별히 무슨 스펙트럼 중에서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빛 중에서 이 저온의 기체가 흡수해 가면 그 기체는 관측자인 나에게는 잘 관측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래서 까만색 무슨 선으로 보이게 되는 거야? 흡수선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 기체와 요 기체가 똑같은 기체래. 고온의 기체와 저온의 기체가. 그러면 방출되는 방출선과 흡수되는 흡수선의 위치가 어때야 되는 거지? 같아야 돼. 이해갔어? 그래서 이런 흡수선을 가지고, 흡수 스펙트럼을 가지고는 우주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우주에서 오는 빛들을 가지고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해보면 실험실에서 방출 스펙트럼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럼 방출선하고 흡수선의 위치가 같은 게 있겠죠. 그걸 가지고 우주에 어떤 원소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야. 이해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의 기체가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해서 생기는 스펙트럼으로서 암흑성 눈이나 별의 대기 등을 확인할 때 쓰고요. 방출 스펙트럼은 뭐 발광성 눈이나 기체 방정관 실험실에서 쓴다 이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러한 스펙트럼을 이용할 거다.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스펙트럼의 활용을 어디에 쓸 거냐? 선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성운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어. 흡수선의 위치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흡수선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저온의 성운들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방출 스펙트럼을 가지고는 고온의 성운을 구성하는 원소들을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별 은하로부터 온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를 알 수 있다. 밑줄 치세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다빈이 알겠니? 내가 며칠 전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게 그 아이가 코로나는 아닌데 가족 중에 이제 확진이 된 친구가 있어서 고등학교 2학년 수업을 하는데 토요일 날 거기도 줌 수업을 했거든요. 내가 막 설명하면서 너 알겠냐고 막 소리를 막 질렀는데 얘가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너 왜 대답 안 해? 너 딴짓하고 있지? 딴짓하고 있지?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밑에다가 아니에요. 저는 다 듣고 있어요. 이러면서 글씨가 막 나오는 거야. 야, 너 왜 글씨를 써? 그랬더니 줌도 글씨 돼? 그랬더니 채팅으로 되는 거라면서요. 몰랐죠. 엄청 승질 부렸거든. 너 왜 안 보냐고. 채팅으로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거 처음 알았어. 그럼 보자. 빅뱅 우주론과 뒤에 보면 이제 정상 우주론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선생님이. 근데 이제 빅뱅 우주론을 설명할 건데 빅뱅 우주론의 전제 조건은 우주가 뭐 하고 있다는 증거야?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이해갔어? 기본 전제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느냐, 우주가 그대로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느냐. 이거의 차이야. 근데 우주는 현재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 팽창하고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 의해서 빅뱅 우주론하고 대폭발 우주론하고 정상 우주론이 다 나오게 된 거야. 근데 이제 빅뱅 우주론에 이제 대응하는 형태의 연구로서 정상 우주론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관측치에서 벗어나는 형태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 우주론을 연구하진 않습니다. 그럼 어쨌든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얘랑 얘랑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장한 사람은 원래는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우주가 어떤 형태로 팽창하느냐에 따라서 팽창 방식에 대한 것들을 가설로 세우거든요. 근데 항상 가설은 중요하지 않죠. 뭐가 중요해? 증거가 중요하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 있지. 그 사람이 누구야? 증거를 알려준 사람. 증거를 대준 사람. 누구였지? 또 기억 속에서 없어? 큰일 났네. 허블이잖아. 너무한 거 아니야? 허블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된 거야. 알겠어? 그러면 허블이라는 사람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그치? 적색 편의를 통해서 알게 된 거야. 그러면 허블이라는 사람이 적색 편의 측정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걸 알려줬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적색 편의를 설명해야 되겠죠. 적색 편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배웠던 거 첫 번째 무슨 효과를 배웠지 우리가? 너무한 거 아니야? 도플러 효과. 그치? 우리 하나도 안 배운 저기 장우가 와서 앉아있는데 좀 배웠다고 하는 둘럭키 뼈덕이들이 알지 얘들아 그랬는데 다빈이도 그렇고 다 알지? 현선 오지도 않아. 얘네들 배운 거야? 니네 너무 이미지 하락하는 거 아니니? 얘네 그런 애들은 아니야 장우야. 이미지 지금 올려주느라고 선생님 너무 힘들잖아 얘들아. 좀 끄집어 와봐 제발. 적색 편의를 우리가 허블이라는 사람이 측정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도플러 효과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도플러 효과라는 건 뭐야? 어떠한 광원이 빛이 있을 때, 그치? 광원이 관측자에서 가까워질 때와 관측자에서 멀어질 때 그 빛의 파장이 달라지는 형태를 얘기한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도플러 효과를 설명할 때 이거 뭘 가지고 설명했었지? 소리 가지고 설명했었지.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했었어. 소리에서 진동수가 이런 애가 있고 진동수가 이런 애가 있어. 그러면 진동수가 누가 더 크지? 위에 게 더 큰 거지. A하고 B가 있으면 A가 더 큰 거야. 진동수가 큰 소리는 파장이 어때? 짧아. 이거지. 이겼어? 그러면 얘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냐면 높은 음이 되고 진동수가 낮은 애는 파장이 긴 애는 낮은 음이 돼. 이해갔어? 그걸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소리가 나는 주체를 우리가 음원이라고 할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이 음원의 주체로 선생님이 경찰차 얘기를 했었어. 소방차 할 거야. 똑같은 거. 경찰차. 여기에 선생님이라고 하는 관측자가 있었어. 경찰차가 계속해서 똑같은 위치에 머물러 있으면 소리가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오겠죠. 그러면 내가 듣기에 이 소리는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들릴 거야. 근데 이 경찰차가 앞으로 갔어. 그럼 관측자에서 첫 번째 얘는 뭐해지고 있는 거야? 멀어지면 이거죠. 그럼 멀어지면 여기에 있던 소리가 이렇게 왔었는데 얘가 여기에 가면 조금 더 느리게 오겠죠. 얘가 오고 한참 있다가 여기로 가는 소리가 올 거 아니에요.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이 소리의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이런 식으로 늦게 와. 이런 식으로.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멀어지면 소리가 파장이 뭐해지는 효과가 나타나? 길어지는 효과가 나타나. 그러면 경찰차가 관측자인 나에게서 멀어지면 자꾸 고음에서 저음으로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알겠어? 이해갔어? 만약에 이 음원이 관측자에게서 가까이 오고 있어. 이해갔어? 오고 있으면 처음에 이렇게 왔는데 얘가 여기쯤 왔을 때 이렇게 또 올 거야. 얘가 여기쯤 왔을 때 또 올 거야. 그럼 간격이 점점 어떻게 돼? 이번에는 점점 이런 식으로 짧아지겠죠. 그러면 얘가 가까워지면 소리의 파장이 자꾸만 짧아져. 그러면서 얘는 저음에서 뭐로 갈 거야? 고음으로 소리가 바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을 도플러 효과를 어디에 적용시켰어? 빛에서 적용시킨 거야. 어떤 빛에서? 별빛에서. 이해갔어? 그러면
별빛 주변에 뭐가 있어? 이렇게 대기가 있겠지. 그 별도. 수소든 산소든 질소든 뭐 어떤 대기를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가 수소니까 수소 대기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이 별을 봤는데 수소의 흡수선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이 흡수선의 위치를 가지고 볼 거야. 가시광선에서 여기는 보라색이고 여기는 빨강이야. 이 별이 관측자인 지구에서 항상 똑같은 거리에 있다면 이 흡수선의 위치가 바뀌지 않겠죠. 이해갔습니까? 그런데 이 별이 광원, 즉 하원의 중심이야. 음원처럼. 근데 이 흡수선의 위치가 자꾸만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 같은 별을 관측했는데 계속 보면 자꾸 빨간색 쪽으로 이동을 하더래. 흡수선의 위치가. 흡수선의 위치가 붉은색 쪽으로 이동하는 걸 우리가 파장이 길어지는 쪽으로 흡수선이 이동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지? 적색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왜 적색편이가 나타나는 거야? 소리하고 연계해보면 파장이 길어지는 쪽으로 갖다 난 거잖아. 그러면 현재 관측자에서 이 별이 점점 뭐해지고 있구나. 멀어지고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주에 있는 모든 곳에서 이 적색편이를 측정하면 모든 별들이 다 적색편이가 나타나는 거야. 이 별에서 이 별을 측정해도 적색편이가 나타나고 내가 다른 별을 관측해도 적색편이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우주는 모든 방향으로 뭐 하고 있더라? 팽창하고 있더라. 이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즉 허블이라는 사람이 우주 전역에서 모든 천체에서 모두 적색 편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주가 뭐하고 있구나? 팽창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된 거야. 이겼어? 그러면 적색 편이가 일어나는 정도가 있을 거 아니야. 같은 시간 동안에 적색 편이가 더 많이 일어나. 적색 쪽으로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지. 그렇다는 거는 더 빨리 나에게서 뭐 해졌다는 거지? 멀어졌다는 거지. 그러면 적색 편이가 일어나는 정도는 편이량은 팽창 속도에 뭐 하는 거다? 비례하는 거다. 이겼어? 멀어지는 속도에 비례한다. 이거야. 이 멀어지는 속도를 팽창 속도 또는 후퇴 속도라고 할 거야. 후퇴한다. 멀어진다. 알겠어? 그 속도의 비례함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알겠어요? 이것을 측정함으로써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얘기야. 일단 정리. 우주의 모든 물질이 고온 고밀도 상태의 한 점에 있다가 약 138억 년 전에 밑줄. 이 시간은 그러니까 우주가 처음 탄생한 이 시간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전에 후퇴 속도가 적색 편이량에 뭐 한다 그랬어? 비례한다 그랬죠? 이겼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무엇을 표현할 수 있었느냐?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 즉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편이량이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후퇴 속도, 팽창하는 속도는 별이 나한테서 가까운 애보다 내가 관측할 때 이게 다 상대적인 개념인 거야. 상대적으로 나로부터 관측자로부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훨씬 더 멀어진다 이 얘기야. 그러면 우주의 중심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구에서 관측하는 가장 멀리 있는 그 은하의 거리를 측정해서 적색 편이량을 측정해요. 그래서 후퇴 속도를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식이 나왔는데 이것은 우주가 한 점에서 생성됐어. 이렇게 고온 고밀도 한 점에서 뻥 하고 터졌잖아. 얘가 점점 팽창을 한 거잖아. 이렇게. 이해갔어? 그랬을 때 그 우주의 나이, 시간분에 제일 멀리까지 간 거리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주의 시간, 즉 우주의 나이는 뚝뚝 없어지면서 허블 상수의 역수가 나오게 돼요. 이 허블 상수는 이제 값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50에서 100 사이가 되는데 이런저런 변인들을 다 넣게 되면 약 75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75 메가파섹 킬로미터 퍼 세컨가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값을 넣었을 때 약 138억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138억 년 전에 빅뱅, 우주가 뻥 하고 터져서 우주가 탄생하게 됐다 이거야. 알겠어? 그러면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이렇게 탄생을 했어. 우주가 탄생을 하고 나서 약 10의 마이너스 35초 후 10의 마이너스 35초 후면 눈 깜짝하는 시간보다도 짧은 거죠. 아주 순간적으로 급팽창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급팽창을 하다 보면 결국에 온도는 어떻게 돼? 낮아지는 거야. 그럼 거기 박스에서 여기에서 여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 우주가? 팽창하고 있거든? 팽창하는데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빅뱅 우주론의 가장 큰 이론은 뭐냐면 초기에 생성되는 물질과 에너지가 그대로 가야 돼. 그럼 총량은 똑같은데 부피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 그럼 단위 면적당 물질의 양과 단위 부피당,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물질의 양과 단위 부피당의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그래서 팽창할수록 온도는 낮아지고 밀도는 줄어들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주가 처음 138억 년 전에 팽창을 해서 이렇게 우주가 커졌어. 이렇게 커졌죠. 10의 마이너스 35초일 때 우주가 커져서 처음보다 온도가 조금은 어떻게 됐어? 낮아지게 된 거야. 온도가 조금 낮아지면서 이때는 기본 입자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되는 거야. 기억하시죠? 그럼 거기 보시면 138억 년 전에 고온 고밀도의 한 점이 빅뱅 빵 하고 터지면서 이제 우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 우주가 탄생했다 이거야. 근데 그때 동그라미 불투명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우주가 처음 탄생했을 때는 투명하지 않고 뿌였다는 얘기야. 왜 그러느냐? 불투명했던 이유가 이때는 빛과 입자가 분리가 안 됐어요. 이때는 빛이나 입자가 아직 생기지 않았고 여기는 빛만 있었기 때문에 불투명했고 이때도 불투명한데 그 이유는 빛과 입자가 분리가 되지 않아서 그래. 이해갔습니까? 이게 빛이요, 이게 입자요 이렇게 분리가 안 됐고 빛이 빠져나가야지만 맑아지는데 입자들과 자꾸 충돌을 함으로써 빛이 이 공간 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퍼질 수 없었기 때문에 불투명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생긴 기본 입자를 우리가 쿼크와 경입자라고 표현하죠. 그럼 이때 생긴 쿼크들은 6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그 6종류 중에서 딱 2종류만 외우면 됩니다. 뭐하고 뭘 외우라 그랬어? 업쿼크라는 것과 다운쿼크라는 거는 꼭 외워야 된다. 알겠습니까? 다음에 기본 입자도 6가지가 경입자도 6가지가 되는데 그 경입자들 중에서 우리는 한 가지만 외우라고 했다. 뭐지? 전자만 외우면 된다. 얘네들은 굉장히 크기가 작고 질량이 엄청 작거든요. 근데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게 특징이야. 알겠어? 그래서 업쿼크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데 3분의 2만큼의 전기를 띠고 있고요. 다운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것도 외워야 한다. 알겠죠?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전기를 띠는 기본 입자인 쿼크와 경입자가 생겼다. 됐습니까?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몇 초일 때? 6초일 때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이 됐는데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될 수 있는 이유는 요거는 지울게요. 경입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때 강한 핵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 강한 핵력에 의해서 묶을 수 있어. 기본 입자들을 묶어줄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 온도는 떨어졌으니 기본 입자들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적어졌겠죠. 그러니까 운동하는 애들을 이렇게 잡아놓을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이 생겼다 이거야. 그런 강한 핵력에 의해서 뭐하고 뭐가 생겼대?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기게 된 거야. 알겠어? 양성자는 어떤 것들을 묶었을까? 강한 핵력이 업커크와 다운커크를 묶은 거고요. 알겠습니까? 중성자는 업커크와 다운커크를 묶어서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량이 1인 거, 중성자는 전하량을 갖고 있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됐다 이 얘기야. 알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개수비가 있죠.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있어. 그쵸? 양성자가 7개 만들어질 때 중성자는 몇 개 만들어졌어? 하나 만들어졌어.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몇 대 몇? 그래서 양성자 대 중성자가 7대 1의 비율로 만들어지게 된 거야. 알겠어?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얘들아. 처음부터 7대 1이야? 아니지. 처음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양성자 대 중성자는 몇 대 몇이었어? 1대 1이었는데 여기에서 중성자 붕괴가 나타났다 그랬지?
중성자 붕괴가 나타나면서 중성자의 수는 줄어들고 양성자의 수는 뭐 한 거야? 늘어난 거야. 그래서 결국에 몇 대 몇이 됐어? 7대 2. 꼭 외워라. 알겠습니까? 다음에 이제 그 이후 빅뱅 후 이제 몇 분이 되면 빅뱅 후 3분이 됐을 때 뭐가 만들어졌대? 원자 핵이 만들어지게 된 거야. 알겠어? 원자 핵도 강한 핵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원자 핵이 만들어졌는데 이 원자 핵은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을 만들게 된 거야. 알겠어? 그러면 수소 원자 핵은 그냥 양성자 이렇게 하나 있는 거지. 양성자 하나가 수소 원자 핵하고 똑같은 말이야. 알겠습니까? 다음에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가 묶어서 뭘 만들었어? 헬륨 원자 핵을 만들게 된 거야. 알겠습니까? 요게 빅뱅 후 3분에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요 중간 과정 꼭 기억해서 외워야 돼. 뭐냐? 양성자와 중성자가 지금 7대 1까지 나온 거는 외웠지, 니네들? 되게 중요해. 근데 이 과정에서 원자 핵이 만들어질 때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그랬어. 이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중수소 원자 핵이 만들어져. 이 중수소 원자 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야.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야. 뭐냐? 여기에 있는 H 플러스가 뭐라 그랬어? 양성자라고 부르는 거라 그랬어. 수소 원자 핵을. 그러면 양성자랑 떠다니던 중성자가 결합을 해. 그러면 양성자가 하나 있으니까 수소 원자 핵인데 질량 그 중성자도 하나 있으니까 얘는 무거운 수소 원자 핵이 되겠지. 이런 걸 우리가 중수소 원자 핵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야. 이러한 중수소 원자 핵이 만들어지게 되면 얘네들이 양성자와 충돌을 하고 그 다음에 중성자와 충돌을 해서 결국에 플러스 중성자 두 개 있는 헬륨 원자 핵을 만들거나 알겠어? 또는 이러한 중수소 원자 핵이 중성자와 먼저 충돌을 하고 다시 양성자와 충돌을 해서 헬륨 원자 핵을 만들게 되는 거야. 그럼 어쨌든 이런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중수소 원자 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전에 양성자 수소 원자 핵은 아까 몇 개가 있다 그랬어? 7개가 있다 그랬지? 그럼 플러스가 7개가 있어. 됐습니까? 다음에 중성자,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는 몇 개가 있다 그랬어? 하나가 있다 그랬지? 근데 헬륨을 만들려면 중성자가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지? 그럼 얘를 2개 이렇게 놓는다고 해봐. 그럼 얘네들은 몇 개가 있어야 돼? 14개가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됐어? 그럼 헬륨 원자 핵을 이렇게 하나 만들면 더 이상 얘네들은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질 수 없잖아. 중성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수소 원자 핵이 둘, 럭키, 뼈덕이, 참새, 떡 해서 12개 있죠? 헬륨은 몇 개 있어? 하나 만들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그래서 수소 원자 핵이 12개 만들어질 때 헬륨 원자 핵은 몇 개 만들어졌다? 개수로 1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을 질량비로 바꾸면 수소는 질량수가 1이잖아. 그러면 12개의 질량은 얼마가 돼야 돼? 12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헬륨은 질량수가 얼마야? 4잖아. 그러면 헬륨의 질량은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질 때 개수비는 12대 1이지만 질량비로 바꾸면 몇 대 몇이 돼야 돼? 3대 1이 되겠죠. 이것이 추정치가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주에 있는 원소를 측정했을 때 스펙트럼을 보면 스펙트럼의 수소 스펙트럼과 헬륨 스펙트럼을 관측을 한 거야. 그러면 흡수선의 두께가 나오겠지. 양이 많으면 당연히 두껍겠죠. 까만 게. 양이 적으면 얇겠지. 그 비율을 조사해 봤더니 3대 1로 나오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관측지와 관측한 값과 이렇게 예상한 값이 똑같은 걸 보고 아, 빅뱅 우주론이 맞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게 된다. 이 얘기야. 알겠습니까? 다음에 약 38만 년 후에 원자 핵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38만 년 후에 원자가 형성되게 되는데요. 우주의 온도가 약 3000켈빈. 이것도 외워야 된다. 38만 년 동안 야 팽창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팽창을 했겠어. 그쵸? 온도가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뭐해졌을까? 떨어졌겠지. 온도가 얼마만큼 떨어졌느냐? 3000켈빈까지 떨어지게 된 거야. 이렇게 3000켈빈까지 떨어졌을 때
양성자 한 개에 전자가 하나 포획되고 헬륨 원자 핵에는 전자가 2개 포획되면서 잡아당겼다 이거야. 원자가 만들어지게 됐다. 그래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야. 그래서 요 시기에 약 38만 년 후에 최초의 원소가 생성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쓸까? 밑에다 최초의 원소 생성. 여기 좀 지울게요, 이거는. 거기다 쓸 거예요. 최초의 원소가 생성됐다. 그러면 38만 년 때 최초의 원소가 생성되면서 이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뭐냐? 빛과 이제 입자가 분리가 돼요. 요 전까지는 불투명해요. 빛하고 입자고 막 뒤섞여져 있고요. 빛이 입자가 되기도 하고 입자가 붕괴돼서 빛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분리가 안 된 상태였다가 빛과 입자가 분리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투명한 우주로 바뀌어요. 즉 이렇게 입자들이 너무 널브러져 있으니까 빛이 퍼져 나갈 수가 없었는데 여기에 있는 이런 전자들이 원자 핵에 이렇게 포획이 됐어. 그래서 이렇게 원자를 만들게 돼. 전자들을 이렇게 2개 포획돼. 그러면 이러한 기본 입자들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 이렇게 넓어졌지. 그 넓어진 틈을 타서 이렇게 빛들이 퍼져나갈 수가 있었던 거야. 이래서 퍼져나가면서 뭉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맑은 우주로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때 나간 요 빛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그치, 우주 배경 복사. 이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는 투명한 우주가 형성될 때 만들어진 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태초의 빛. 거기 뒤에 다시 또 정리해 놨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초기에 원소가 생성되는 과정을 볼 거야. 빅뱅 순간 초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났다. 이때부터 공간, 시간, 에너지가 창조된다고 볼 수 있고요. 빅뱅 직후 아까 전에 10의 마이너스 35초인가 그랬죠? 그때 우주의 온도 자체가 10의 28제곱 켈빈이래. 엄청나게 높죠. 그래도 빅뱅 순간보다는 낮아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질 수 있었대? 기본 입자인 쿼크와 렙톤이라고 하는 게 경입자예요. 렙톤이라는 말은 경입자라는 뜻이야. 경입자가 생겼다. 근데 기본 입자 6개 중에 니네 외워야 되는 거 뭐라 그랬어? 2개. 누구랑 누구? 업쿼크, 다운쿼크. 이건 외워야 돼. 업쿼크가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를 띈다는 거. 플러스 전하랴. 다운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건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렙톤, 경입자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외우라 그랬지. 누구야? 전자. 전하량 얼마? 마이너스 1. 질량이 매우 작아요. 다음에 약 10의 10초 후. 이때 온도는 10의 약 13켈빈 정도 되는데 쿼크가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됐다. 이거죠. 쿼크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은 이때 어떤 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 자연계에. 강한 핵력. 핵자들을 이렇게 묶는 힘이야. 알겠어? 그러면 양성자는 업쿼크 몇 개에? 2개에 다운쿼크 몇 개? 1개. 중성자는 업쿼크 하나에 다운쿼크 2개. 근데 처음에는 얘네들이 몇 대 몇이 됐어? 1대 1로 만들어졌었는데 중성자 붕괴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몇 대 몇이 됐다? 7대 1. 이건 외워야 돼. 알겠어? 초기에 만들어지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는 몇 대 몇? 7대 1. 알겠습니까? 아이고. 맞지? 아니, 결과적으로. 7대 1. 이건 외워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게 처음에 7대 1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주에 있는 이런 원소들도 이만큼 있는 거지. 걔네들이 8대 1, 9대 1이면 지금의 우주의 원소들은 좀 달라요. 알겠습니까? 다음에 빅뱅 후 약 3분에는 10의 9제곱 켈빈 정도 되는데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졌어?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졌지. 이렇게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 이 중심의 중간에 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중수소 원자 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어. 중수소 원자 핵이 양성자나 중성자를 어떻게 충돌을 시켜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게 된 거야. 알겠어? 이때 헬륨 원자 핵이 하나 만들어질 때 남아있는 양성자들은 몇 개다?
12개다. 그래서 개수비로 따지면 몇 대 몇? 12대 1. 그걸 질량비로 바꾸면 얼마다? 3대 1. 근데 빅뱅 우주론이라는 것은 더 이상 고온 고밀도의 물질이 더 이상 다른 걸로 변신은 하더라도 물질 자체가 새로 생성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질량 자체의 변화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단위 부피당의 질량이 수소와 헬륨의 질량이 어디에서나 다 똑같다 그랬죠. 그게 스펙트럼상에서 3대 1로 측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것이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약 38만 년 후에 약 3000켈빈이 되면 양성자는 밑줄 치고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수소 원자 핵을 의미한다라고 했어. 외우고 있지? 수소 원자 핵에 전자가 포획이 돼. 전자가 잡혀. 그럼 수소 원자 핵에 전자가 잡힐 수 있다는 건 무슨 힘이 작동했다는 거야? 플러스가 마이너스 잡아당겨. 그래, 인력은 맞아. 그걸 뭐라 그래? 전기력. 요때 전기력이 나오게 된 거야. 알겠어? 자연계에는요, 힘이 4개 있어요. 우리 마찰력 이런 것들은 파생된 힘이고요. 원래 자연계 태초부터 만들어진 힘은 중력. 그 다음에 강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약한 핵력은 아까 중성자 붕괴 일으키는 거. 그 다음에 전기력. 요거 4가지밖에 없어요. 마찰력은 전기력에서 파생된 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때 전기력이 만들어지면서 플러스 원자 핵에 전자들이 1개 또는 2개가 포획돼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게 됐다.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 이렇게 묶어서 어떤 원소? 우주에서 처음 만들어진 최초의 원소. 그 이후에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온도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 그러면서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길어지게 됐대. 왜? 봐.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은 빛이야. 아까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라고 했죠. 그러면 얘가 처음에 요만한 곳에 있을 때는 이 빛의 에너지가 100이야. 근데 이만한 곳에 가면 여기에도 에너지가 10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단위 면적당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줄어들죠. 그럼 진동수가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하겠지. 그럼 파장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길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태초에 38만 년에 투명한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나온 빛이 계속해서 이렇게 퍼져가는 거잖아. 퍼져가면서 파장이 점점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거야. 에너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요때쯤 얘를 관찰을 했다면, 우리가 아주 옛날에 태어나서 관찰을 했다면 파장이 지금보다 어땠을까? 더 짧았겠죠. 근데 우리 현재 관측하는 파장은 굉장히 많이 길어져 있다. 이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길어지고 있고 수소 헬륨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뭉친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중력 수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위치 에너지 감소가 에너지로 그 열 에너지로 만들어지면서 별이나 은하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별의 진화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조금 이따 배우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빅뱅 우주론의 이제 내용들이 되는 거야. 그럼 빅뱅 우주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전제하고 있는 게 뭐야?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한 점에서 대폭발로 우주가 생겼지. 그러면 그때 그 한 점에 있던 에너지와 물질들이 현재에 있는 양과 총량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을 할 만큼 단위 부피당의 물질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주의 밀도는 계속해서 뭐 할까? 감소하겠지. 단위 부피당 질량이 줄어드니까 온도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왜? 에너지를 계속해서 더 큰 부피에 나눠 가져야 하니까. 알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빅뱅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빅뱅 우주론의 근거는 딱 2가지입니다.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2가지야. 그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과학자는 가모프라고 하는 과학자예요. 알겠습니까? 가모프라고 하는 사람이 빅뱅 우주론을 제안하면서 2가지 가설을 세워놔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전에 우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수소와 헬륨만 만들어졌는데 걔네들의 질량비가 3대 1일 거야 라고 예상을 해놔요. 근데 그것을 우리 과학자들이 현재에 와서 스펙트럼을 분석했다 그랬죠. 우주의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니 흡수선의 두께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수소는 두껍고 헬륨은 뭐 했어? 얇거웠어. 그 비율을 조사해 봤더니 몇 대 몇이었어? 3대 1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가설을 증명했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 인정하는 첫 번째 이유가
수소와 헬륨이 3대 1인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 다음에 가모프는 주장했어요. 원자들이 만들어지면서 맑은 우주가 됐어. 그럼 그때 그 빛들이 계속해서 쭉쭉 퍼져나오고 있죠. 팽창하는 곳을 채우고 있죠. 계속해서 배경처럼. 그러면 그게 단위 부피당의 에너지 값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지. 그걸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할 건데 파장이 지금까지의 요때의 기간에서 퍼져나올 때보다 현재의 빛은 파장이 엄청나게 길어질 건데 어느 정도 길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우주 배경 복사일 거다라고 예시를 해놨어. 가설을 설정해놨어. 근데 나중에 펜지어슨과 윌슨이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우주에서 오는 그 빛을 측정해냈죠. 근데 그게 한쪽에서만 왔어. 모든 방향에서 다 있었어. 모든 방향에서 다 있었잖아.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걔네들의 파장값을 증명해내요. 걔네들의 파장값이 얼마였느냐? 7.6cm에 해당하는 전자기파였어요. 7.6cm에 대한 전자기파는 어떠한 물체에서 나오느냐? 영하 3켈빈. 그냥 3켈빈. 3켈빈이면 한 마이너스 70도, 270도 정도 되는 물체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와 같은 파장이야. 그러면 우주의 현재 온도는 팽창하면서 온도가 떨어졌다는 거지. 몇 도까지 떨어졌을 것이다? 3켈빈까지. 그래서 우주의 온도에서 방출하는 그 전자기파가 측정이 된 거죠.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를 확인해 줬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도 빅뱅 이론의 증거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빅뱅 이론의 증거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빅뱅 우주론의 근거는 우주를 구성하는 밑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몇 대 몇? 3대 1. 굉장히 중요해. 이론값과 측정값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 왜 3대 1이 나왔는지 아까 했었지?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었어? 7대 1이었기 때문에 개수비로 12대 1만큼 만들고 질량비로 바꾸면 3대 1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 이론값은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는 3000켈빈부터 관측이 가능하며 빛이 팽창하면서 점차 파장이 길어지고 온도가 식어 현재는 2.7켈빈의 복사파로 지구상에서 검출되어야 한다라고 이론적으로 계산이 돼서 나왔어. 근데 실질적으로 펜지어슨과 윌슨이 초기 우주에서 당시 우주를 가득 메웠던 빛을 관측한 결과 1.7켈빈의 복사파로 현재 관측이 되는 것을 관측을 한 거죠. 과학자들이. 그래서 예상치와 관측치가 일치하죠. 그래서 이것이 빅뱅 이론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우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지는 원소는 두 가지야. 어떤 거? 수소 원소와 헬륨 원소. 알겠죠? 다음에 거기에 정상우주론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정상우주론은요. 빅뱅 우주론에 대항해서 이제 나온 건데 얘네들도 전제 조건은 똑같아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건 똑같아요. 근데 빅뱅은 더 이상 물질과 에너지가 생성이 되지 않는다면 정상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한 만큼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도 계속 생겨나고요. 에너지도 계속 생겨난다 이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밀도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지. 온도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측정값, 우주의 측정값들이 정상우주론하고는 좀 다른 값으로 가는 거야. 밀도는 작아지고 있었고 온도는 낮아지고 있음을 측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폐기돼서 연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죠? 넘겨. 밑에 하나 더 쓰자. 내가 여기서 꼭 나오는 시험 문제가 있다 그랬지? 대부분의 학교에서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꼭 나올 거야. 생성 순서. 외우라 그랬지? 뭐라 그랬지? 제일 먼저 기본 입자. 그러면 쿼크 뭐 이런 걸 물어볼 거 아니야. 그 다음에는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는 헬륨, 원자, 핵. 내가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 알겠어? 그 다음에는 수소, 원자. 또는 헬륨 원자라고 써도 돼요. 근데 분명히 선생님들은 예시로 기본 입자, 양성자, 중성자, 수소 원자, 헬륨 원자, 핵 이런 것들을 100% 내신다고 했죠. 이거 맞아? 틀린 거지. 원자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수소랑 헬륨만 보고 수소가 먼저지? 그러면서 맞다! 이렇게 하는 거야. 틀린 거야. 얜 원자고 얜 원자 핵이잖아. 무조건 원자 핵이 먼저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겁든 가볍든 간에. 핵 나오고 원자가 나와야 돼. 알겠어? 선생님들이 틀리게끔 낸단 말이야.
알겠니? 요거 안 틀리도록 노력하셔야 돼. 그러니까 틀릴 만한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건방 떨다 틀리는 게 대부분의 애들이에요. 건방 떨지 말라는 거야. 알겠지? 되셨습니까?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무조건 원자야. 알겠지?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완자의 1단원이 끝났고 소단원 두 번째 거 들어가는 거야. 2개씩 묶을 거야. 2개씩. 알겠어요? 시험 대비는 이렇게 2개씩 할 거예요. 시험은 아마 4월 마지막 주에 보지 않을까 싶어요. 맞죠? 아마 이게 나와 있지 않나? 1년 커리가? 4월 마지막 주에 봐야 되는데 일신 요거 같이 맨날 5월 둘째 주나 첫째 주에 보면 진짜 짜증나 쟤네. 아 그러니까 니네 학교들은 이상해. 나 사립을 그래서 싫어해. 짜증나. 저희 학교 싫어해요. 그래 알아 너 싫어하는 건. 야 너 싫어하는 건 우리 학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생도 알아. 왜요? 네가 그날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네가 그날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아니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 학원에서 박다유가 일신여고를 싫어한다는 건 모든 학생이 다 알아. 과학을 하지 않는 수학하는 학생들도 다 알걸? 진짜요? 그럼 너를 뭐 알지 못하는 우리 초등 선생님들도 알지도 몰라. 진짜요? 그래. 왜요? 그거는 네가 그날 어떻게 했는지 생각을 하고 얘기해봐. 아니 너무 서러웠다고요. 서러울 순 있지. 서러울 순 있어. 그럴 순 있는 거야. 어쨌든 4월 마지막 주에 보면 그 정도 나가니까 4월 마지막 주까지만 내신만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분리를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나갈 거라서 그때까지 1등급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니? 아마 니네 몇 명이야? 아니 전체 1학년이 300명? 와 되게 많다. 12명 13명까지 아마 1등급일 거예요. 12명까지 1등급일 거예요. 니네 몇 명이야? 240명? 충북고 너무 소형화됐다. 240명이면 11명. 뭐 별 차이는 없네. 11명 정도 나올 거예요. 거기 안에 못 들어? 들어야지. 들을 수 있지. 그 정도 들어야지. 니네 아직도 저기 있냐? 럭비부? 아직도 있어? 그렇구나. 내가 분평동에서 학원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과학학원을 했는데 선생님이 결혼하고 산남동에서 처음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산남동부터 분평동 그 6단지, 7단지 사이에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맨날 1시간씩 40분씩 걸어 다녔거든요. 애기가 져서. 왜냐고?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라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애를 낳을 수 없다고. 너무 살이 쪄가지고. 운동을 좀 하라고. 그래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걸어 다녔었죠. 그때 맨날 이렇게 충북고 앞에 보면 이렇게 육교가 있거든요. 그 육교 앞에 럭비부가 있잖아. 그치? 거기에 걔네들이 맨날 일해요. 걔네들이 맨날 우통을 벗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만한 애들이 우통을 벗고 막 지들끼리 막 이런 걸 던지고 있으면 그 육교를 건너가고 있는 데가 되게 무서워요. 아 내가 이러다가 저걸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리고선 그때는 충북고 애들을 엄청 많이 가르쳤거든요. 한 반에 막 20명씩 놓고 가르쳤으니까 충북고 애들만. 그때는 강의실이 지금은 이렇게 조그만하게 동네 이렇게 했지만 그때는 강의실이 이거 2개 이렇게 붙여놓은 만큼 우리 학원의 강의실이 그럴 정도로 컸었거든요. 몇 개 없었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조그만하게 많이 만들었다면 그때는 크게 1~2개밖에 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충북고 애들 엄청 많이 가르쳤죠. 한 번은 세고 애들만 20 몇 명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게 내가 잘 가르쳤다기보다는 거기에 배진이라고 하는 일신여고에 여학생이 있었어. 엄청 이뻐. 내가 걔한테 맨날 진이야, 내 충북대를 가기는 했는데 넌 왜 공부해? 왜요? 연예인해. 공부 필요 없어. 너는 연예인을 해야 돼. 내가 맨날 그랬거든. 안 돼요. 맨날 이랬거든. 걔가 되게 수줍음도 많고 그런데 걔가 너무 예쁜 거야. 근데 걔가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세고 애들이 몇 명 있었거든. 거기에 남자애들이 그래도 그때도 한 10명? 12명씩 이렇게 놓고 수업을 하니까. 근데
그때 여자가 3명이 있었거든요. 대송고 다니는 애 하나, 배진이 하나, 그 일신여고에 다니는 하나, 중앙여고 다니는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배진이가 엄청 이뻤거든. 근데 내가 맨날 진이야 너는 연예인을 해야 되는데 연예인을 해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놀렸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남학생들이 쎄고래. 걔네들이 자꾸 와서 등록을 해. 야 우리 나는 내가 잘 가르쳐가지고 아유 내가 이쁜가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게 나 때문이 아니었던 거야. 배진이 때문이었더라고. 배진이가 이뻐가지고. 그래서 여기에는 청구 애들이 올 수가 없겠다 얘들아. 미안하다. 아무튼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그때 그 기억이 난다 야. 분평동에서 수업할 때 거의 거기서도 11년 정도 하다가 복대동으로 온 거거든요 선생님이. 그래서 저희가 있죠. 뭐가 떨어졌다고? 괜찮아. 분평동에서 엄청 오래 했는데. 그래서 분평동 지금 가면은 그 자리를 가면은 다른 학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올 때는 난 딴 선생님을 주고 왔는데 그 선생님 관두셨나 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좀 있어요. 이렇게 좀 가면 이렇게 되게 설레는? 내가 처음 했던 곳이어서 그런지 설레는 그런 게 있어. 이제 봅시다. 물질의 생성을 보시면 이제 수소와 헬륨 이후에 더 무거운 우리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무슨 원소가 있어?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누구야? 철, 또 산소, 질소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원소들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 어쨌든 우주 태초에는 초기에는 우주가 처음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는 수소와 헬륨이라는 원소들이 대부분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그 이후의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무거운 원소는 별의 진화 과정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별의 진화 과정에서 출현하는 별의 종류를 보면 지화가 아니라 진화. 그러면 요거를 선생님 지구과학 원에서 조금 퍼왔는데요. 별의 색 등급표라고 하는 게 HR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로축은 표면 온도예요. 표면 온도를 우리가 보통 그 스펙트럼, 그 분광형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푸른색 별은 표면 온도가 높고요. 빨간색 별은 표면 온도가 낮고 뭐 그걸 표현하는 거고 Y축은 광도라고 있죠. 광도라는 것은 밝기입니다. 밝기. 그러면 광도가 크다라는 것은 밝기가 밝다라는 거지. 밝기가 밝다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단위 시간 동안에 이렇게 방출하는 빛이 밝다, 많다 이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에 방출하는 빛이 많으면 밝기가 밝은 거야. 에너지가 크면. 또 써줘야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이거 왜 이래? 방출하는 에너지가 많다. 그러면 단위 면적당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면 밝은 별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별의 크기. 그러면 크기가 크면 총 에너지가 많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단위 면적이 아니다. 단위 시간이다. 쏘리. 그래서 요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요 그래프 여기 안에 있는 요 별을 우리가 주계열성 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통합과학에서 말하는 별들이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별들의 종류를 알아볼 거야. 여기 이렇게 있는 애들은 다 주계열성 별이야. 그럼 여기는 표면 온도가 높은 주계열성 별이야. 여기는 표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계열성 별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여기에 있는 애들이 있어. 별들 중에서. 요 애들은 광도가 작죠. 그럼 밝다는 거야? 덜 밝다는 거야? 덜 밝아. 근데 표면 온도는 엄청 높다는 거지. 요런 별들은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백색 외성 이렇게 부를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아이들이 밑으로 이렇게 진화하면 백색. 요 주계열성 별들이 진화하면 백색 외성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또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이 있어. 여기 위쪽에 있는 별들이 있을 거야. 이해갔어? 여기 이렇게 있는 애들은 보통 거성. 여기는 초거성, 뭐 거성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얘네들은 표면 온도는 그렇게 크지 않아. 하지만 밝기가 엄청 크지. 그럼 엄청나게 밝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요런 별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여기서? 주계열성 별이야. 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계열성 별인데 그 이유는 모든 별이 한 번은 뭐해? 거쳐가야 되는 별이죠. 그리고 별의 일생에서 90%를 차지하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별의 단계라고 볼 수 있어. 주계열성 별의 대표적인 얘가 누구야? 태양. 알겠어? 지금 우리의 태양은 주계열성 별이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무거운 원소 생성될 때 이제 이런 별의 종류들을 우리가 배울 거거든. 그러면 별의 종류들을 배울 건데 별이 탄생할 때와 별이 이제 주계열성, 뭐 거성, 초고성 이렇게 변신할 거 아니야. 변신을 하는 걸 우리가 진화라고 그래. 별의 탄생과 진화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있죠. 별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별이 탄생할 때 만들어낸 그 필요한 에너지원을 어떻게 얻어내느냐 이거야. 얘는 보통 중력 수축 에너지를 가지고 별이 탄생을 합니다. 알겠어?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력에 의해서 뭉치는 거야, 성운이. 그러면 여기 보자 얘들아. 이렇게 성운이 있었어. 성운이라는 것은 성간물질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야. 그럼 중력 수축을 한다는 건 여기에 어떤 강력한 중력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성간물질들이 이렇게 수축하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오는 거야.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줄어들겠지. 그럼 부피가 이만했던 게 요만큼 줄어들었잖아. 그러면 위치가 어떻게 됐어? 감소했죠. 이해갔어? 그래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성운의 위치 에너지가 성간물질들의 위치 에너지가 빛 에너지와 플러스 열 에너지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전환하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 이렇게 해서 별의 내부 온도를 상승시켜. 그래서 별의 내부 온도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 그 성운이 별로 이제 되는 거죠. 별이 탄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특정 온도 이상이 돼야지만 별이 될 수 있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별이 일단 됐지. 별이 되면 이제 별이 다른 별 형태로 이렇게 바뀌잖아. 그 별이 다른 별 형태로 바뀌는 걸 우리가 별의 진화라고 하거든요. 그럼 별의 진화는 우리가 보통 핵융합 에너지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핵융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소라는 핵을 융합시키면 헬륨이라는 핵이 되거든. 근데 질량수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실제 질량은 약간 감소해. 즉 수소 4개의 질량이 헬륨 원자 1개의 질량보다 크다 이거야. 원래 질량 보존에 의하면 그걸 성립하면 안 되죠. 질량은 똑같아야 되니까. 근데 질량수 자체는 똑같은데 미세한 질량의 차이가 생겨. 그 미세한 질량의 차이가 이 질량의 감소한 양이 뭐가 되느냐? 에너지가 돼서 방출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핵융합을 하든 핵분열을 하든 이 질량의 결소는, 질량 감소는 에너지로 바뀐다 이거야. 이 에너지로 인하여 별의 내부 온도를 상승시킬 수가 있고 이것이 별의 진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일단 요거는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요거는 정리해 놓읍시다. 이제 요거 정리 끝나면 들어갈게요.
됐습니까? 왜 너도 칼라로 뽑아줬으면 하지. 칼라로 뽑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주어 됩니까? 주어 되죠? 그러면 이제 거기 별의 종류들이 나와 있어. 제일 먼저 원시별. 원시별이라는 건 뭐냐면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성운이 수축하여 기체 덩어리의 중심부의 온도를 상승시켜. 그래서 빛이 방출될 수 있는 천체를 우리가 원시별이라고 한다. 별표 중심부에서 핵융합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엄청 중요해. 아직 원시별은 실질적으로 핵융합을 하는 별은 아니야. 스스로 빛을 내기 위해서 온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를 높이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아까 중력 수축했죠? 질량을 가진 물체가 중력 수축을 한다는 건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는 현상이야.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됨으로써 열이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중력 수축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중력 수축이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원시별이 이제 만들어지면 원시별 다음에 어떤 별이 이제 있대? 주계열성 별 이렇게 나오지? 주계열성 별은 중심부의 온도가 원시별이 계속 높이다 보면 1000만 켈빈이 돼야 돼. 일단 핵융합을 하려면 핵반응을 하려면 일정한 온도 이상이 돼야 되거든? 그게 최소 10만 켈빈인 거야. 그래서 1000만 켈빈. 1000만 켈빈 이상이 되어 핵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할 수 있는 별의 온도가 되면 이때부터를 우리가 주계열성 별이라고 하고 주계열성 별은 중요 별표 꽝꽝. 무슨 별을 하지? 무슨 융합을 하지? 무슨 별? 무슨 융합? 수소 핵 융합. 잘 들어. 주계열성 별은 수소 4개가 융합해서 헬륨이 되면서 질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이야. 이거 헬륨을 만든다 그래서 학생들이 헬륨 핵융합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수소 핵이 융합하는 거 항상 반응물을 기준으로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핵융합에 의해서 질량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 그 빛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주계열성 별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대부분의 일생을 이 별로, 이 기간으로 존재해. 별들은.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느냐? 또 주계열성 별들은 얘네들은 봐보면 지금 현재 중력 수축은 계속 일어나. 알겠어? 근데 원시별일 때는 중력 수축밖에 없기 때문에 중력이 수축하는 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려는 힘만 있는 거야. 원시별일 때는. 근데 주계열성별일 때는 이 중심에서 헬륨 핵융합도 하잖아. 헬륨 핵융합도 하다 보니까 온도가 더 높아졌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체들 있잖아. 이렇게 성간물질들에서 수소기체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러한 기체들이 바깥쪽으로 뭐 하려고 그래?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기체의 압력이 생기는 거야. 이겼어? 그러면 주계열성 별에서는 중력 수축하는 힘과 기체들이 팽창하려고 하는 압력이 같아지게 돼. 거의 같아지게 돼. 그래서 이 주계열성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별의 질량은 별의 질량이 크면 이겼어? 별의 질량이 크면 한 번에 중력 수축이 많이 핵융합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겠지. 수소가 많으니까 빨리빨리 헬륨을 만들 거 아니야. 그럼 만들어지는 에너지도 굉장히 어때? 크겠죠? 그럼 중심부의 온도가 빠딱빠딱 올라가겠지. 중심부의 온도가 일정 이상 온도로 올라가면 별이 다른 걸로 진화하는 거야. 이해갔어? 그러므로 질량이 클 때는 그만큼 중심부의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겠지. 그럼 다른 별로 빨리빨리 뭐 할까? 되겠죠? 이해갔어? 그러므로 별의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성 기간이 짧다. 별의 기간이 짧아지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제 주기혈성별을 했으면 이제 적색거성이 어떤 별인지를 볼게요. 적색거성은 일단 주기혈성 별은 중심부에서 수소가 융합돼서 뭘로 바꾼다 그랬어? 헬륨이 된 거야. 가생이는 아직까지 수소가 있는데 아직까지 온도가 1000만 켈빈이 안 돼, 가생이는. 그렇기 때문에 가생이는 아직까지 핵융합을 할 수가 없어, 외피는. 그러다가 얘가 헬륨이 다 돼 있어. 중심부에 헬륨이 다 됐네? 그러면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야 주기혈인데 헬륨이 몽땅 됐으니까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을 할 수가 없죠. 수소가 없는데 어떻게 할게요? 그치? 그러면 별이 적색 거성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근데 적색 거성도 마찬가지로 별이니까 핵융합을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이 중심부는 이제 중력 수축을 시작해. 그러면 이 중심부가 중력 수축을 이렇게 하다 보면 중심부의 크기, 핵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죠. 그럼 위치 에너지가 다시 에너지가 되지, 열 에너지가 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지.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보다 훨씬 더 많이 높아져야 되는 거야. 이겼어? 1000만 켈빈보다 훨씬 더 많이 높아져서 1억 켈빈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중력 수축을 하면서 중심부의 온도를 더 높여. 그래서 온도가 엄청 높아지게 되면 이 중심부에 지금 무슨 원소가 있었지? 헬륨이 있었지. 이제 헬륨이라는 아이가 다른 걸로 융합을 할 수 있는 온도가 돼. 1억 켈빈이 되면. 이걸 우리가 헬륨 핵 융합이라고 그래. 그러면 헬륨 핵 융합을 하면 헬륨이라는 원자 핵 3개가, 원소 3개가 결합을 하면 탄소라는 원자 핵을 만들 수 있어. 이겼어? 그래서 헬륨 핵 융합을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가 적색 거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중심부는 중력 수축 후 온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헬륨 핵 융합을 할 수 있는 상태. 그러면 중심부는 헬륨 핵 융합을 하지만 외피라고 하는 건 이 가생이야. 가생이에는 아직까지 이제 수소가 있죠. 근데 수소가 온도가 굉장히 어떻게 됐어? 높아졌지.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하게 돼. 이제 바깥의 부분이 1000만 켈빈이 된 거야. 그러면 수소가 융합해서 뭐가 돼? 헬륨이라는 원소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중심부는 헬륨 핵 융합을 하고 외피 부분은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하면서 온도가 높아지고 빛이 나는 상태. 이런 걸 우리가 적색 거성이라 그래. 그러면 이렇게 외피는 있잖아. 이렇게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하면서 온도가 급격하게 높아져. 그럼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가 뭐해? 부피가 팽창하죠. 그래서 부피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주기혈성별이 요만했다면 이 외피의 팽창으로 갑자기 이렇게 커지는 상태가 되는 거야. 이해갔어? 이렇게 해서 거성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적색 거성이라고 합니다. 이해갔어? 그럼 적색 거성이 되면 부피가 커지니까 반지름이 급격하게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이해갔어? 반지름이 급격하게 커지면 단위 면적당 에너지는 오히려 어떻게 될까?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표면 온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외피의 표면 온도는 주기혈성 별보다 떨어져. 표면 온도가 떨어지니까 파장이 긴 빛이 나오겠죠. 그래서 적색 거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됐어요? 표면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붉은색으로 보여서 적색 거성이라 그래. 근데 크기가 크기 때문에 우리 눈에 밝아 보이는 거야. 밝아 보일 뿐 실제 표면 온도는 주기혈성 별보다 낮습니다. 그럼 보면 태양 정도 크기의 주기혈성의 진화 과정 말기에 나타나는 별로서 주기혈성에서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소진돼서 더 이상 수소 핵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 중심부의 중력 수축은 이제 계속 일어날 수 있는데 핵융합이 멈추면 중심부의 중력 수축이 도드라지겠죠. 그러면 중력 수축을 통해서 중심부의 온도를 훨씬 더 높인 상태에서 중심부는 헬륨 핵 융합 반응을 하게 되고 외피 부분은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온도를 높이는 거야. 근데 그때 온도가 높아지니까 기체들의 부피가 급속도로 어떻게 돼버려? 팽창을 해서 우리 눈에 엄청 큰 별이 되는 거야. 그래서 표면 온도가 낮아진 별이 되기 때문에 적색 거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색 거성은 중심부에서는 헬륨 핵 융합 반응을 하고 외피 부분에서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크기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작아진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다음에 이제 어떤 별이 나와? 초고성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초고성은 태양보다 질량이 엄청나게 큰 주계열성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별인데 적색거성과 같은 원리로 주계열성 다음 단계에서 형성이 된다. 이제 여기 적색거성을 지났잖아, 얘들아. 이해갔니?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중심부에서 모두 다 탄소가 만들어졌어. 이해갔어? 탄소가 만들어지면 질량이 이제 중력 수축을 통해서 더 높아지겠죠. 더 높아지면 이제 탄소 핵융합 반응을 해서 산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럼 중심부는 탄소가 융합할 수 있고, 그럼 외피 부분은 크기가 커졌으니까 온도가 더 낮잖아. 그럼 여기는 아직까지 그 온도가 도달이 못됐지. 그럼 여기 부분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아랫부분은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아까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헬륨이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이 중간 부분은 헬륨이 융합해서 뭘 만들 수 있어? 이제 탄소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가장 바깥 부분은 아직까지 온도가 낮아져 있죠. 그래서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서 헬륨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요. 그럼 여기에 산소가 모두 고갈됐어. 이해갔어? 그럼 또 중력 수축해서 온도를 높이지. 그럼 산소가 또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겠죠. 규소나 뭐 이런 걸 만들겠지? 그러면 또 그 다음 단계는 그거보다 온도가 조금 낮으니까 뭐 탄소가 산소되는 반응을 하면 그 다음 단계는 또 다른 거. 그러면서 외피의 크기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이제 초고성이 되는데, 중심부에서 수소가 헬륨이 되고 헬륨이 탄소가 되고 탄소가 산소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죠. 그럼 끄트머리에 결국에 어떤 원소가 만들어져? 철이라는 원소가 만들어져. 동그라미 엄청 중요한 거야. 그럼 초고성의 최종적으로 중심부에서 어떤 원소가 만들어져? 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알겠어? 철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많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많은데 철은 매우 안정한 원자핵을 지니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초고성에서는 철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이제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철은 매우 안정한 원소야. 안정하다는 건 다른 걸로 변신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핵융합은 다른 원소로 핵융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초고성일 때는 초고성 상태에서는 뭐까지밖에 만들어질 수가 없다? 철까지밖에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야. 됐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이때 방출된 이제 그런 초고성을 만들 때 방출된 에너지에 의해 주변부가 팽창하면서 계속 크기가 커진다라고 했어. 그러면서 주변부에서는 온도가 아직 낮기 때문에 핵융합하는 종류가 좀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백색외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얘는 적색거성 중심부가 수축해서 형성된 별이 죽고 난 잔해를 얘기하는데, 적색거성 주변부는 행성상 성운의 형태로 우주공간으로 방출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가운데. 그 반짝반짝하는 애가, 얘 되게 쬐깐한 애 있지? 얘가 백색외생이고요. 여기 있는 게 여러분들은 시커멓게 보이지만 내 걸로 보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로 보이거든요. 밤하늘에. 이런 별들, 그 가생이에 있는 얘네들을 우리가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중성자 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초고성이 초신성 폭발을 한 후 형성되는 별인데요. 중성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매우 안정된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천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고성의 크기가 점차 감소해서 탁구공 수준이 되면 중력 붕괴에 의해 거대한 폭발이 발생하게 되고 엄청난 에너지와 물질이 방출되고 중심은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로 남게 된다.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와 물질이 방출되고 라고 나와 있죠. 이 물질들은 지구상에
물질의 근원이 되게 되는 거야. 다음에 중심액은 중성자별과 블랙홀이 되는데 블랙홀은 엄청난 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빨아들이는 애 있죠? 걔네들을 얘기하게 돼. 블랙홀을 보시면 그 밑에 있어요. 초고성이 초신성 폭발을 한 후 형성되는데 매우 크기가 작고 밀도가 높으며 아이고 크기가 작고가 아닌데 크기가 큰 건데 밀도가 높으며 중력이 대단히 강해서 그 중력에 의해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는 천체를 얘기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보여 안 보여? 볼 수가 없잖아요. 왜? 다 빨아들이니까 우리한테 보이는 게 없죠. 이해갔어? 그러면 블랙홀이 우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모든 물질이 강력한 중력에 의해서 블랙홀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되면은요. 빨려 들어가면서 내부 온도가 어떻게 돼? 굉장히 그 물질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서 방출되는 빛이 있죠. 파장이 짧은 빛. 그게 뭐냐면 X선이에요. 그래서 우주 전역을 이렇게 스캔을 떴을 때 특별하게 X선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곳은 주변으로 내 있는 물질들을 블랙홀이 빨아들이고 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그 주변이 블랙홀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책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그 X선의 밀도, 엑스레이 같은 그 X선 있잖아요. 그거의 밀도가 우주 전역에서 엄청나게 높게 나오는 곳들은 블랙홀이 존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별들의 종류들을 배운 거고요. 그 밑에 별의 진화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밑줄, 별표, 짱짱. 이 과정은 외워주세요. 알겠죠? 거기 보면 제일 먼저 원시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질 거야. 여기 원시 성운에서 처음 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은 보자. 이 원시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지려면 이 원시 성운은 성운이라는 게 뭐야? 성간물질이 모여 있는 거잖아. 밀도가 매우 커야 되고 밀도가 작으면 별이 안 만들어져. 이런 성운에서는. 그 다음에 온도가 어때야 되는 거지? 밀도가 커야 되고 온도는 낮아야 돼. 이러한 원시 성운에서 알겠어? 어떤 특별한 성운에서 뭐가 만들어져? 원시별이 만들어질 거야. 그쵸? 이러한 원시별은 뭘 할 수 없어? 핵융합을 할 수 있다 했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지? 핵융합 할 수 없고 원시별이 스스로 빛을 방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온도가 엄청 높아져야 되잖아. 그 온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무엇을 할 거라고 그랬어? 중력 수축을 통해서 별의 내부 온도를 높일 거야.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런 걸 우리가 원시별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원시별에서 온도가 1000만 켈빈 정도로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진 상태가 돼.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원소들을 이용해서 핵융합을 할 수 있죠. 가장 기본적인 핵융합부터 그 별을 우리가 무슨 별이라고 하는 거지? 주 계열성 별.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럼 주 계열성 별은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 되는 거야. 근데 이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을 해야 돼. 그래서 헬륨이라는 원소가 헬륨이라는 원자핵이 합성되게 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은 별의 크기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랬지? 이해갔어? 왜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압력과 기체가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압력과 중력의 크기가 같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 아까.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주계열성 별의 질량이 태양 정도로 작아.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애들, 질량이 좀 작은 애들, 얘네들은 이제 중심부에 수소가 하나도 없어. 그럼 중심부에서 핵융합을 못할 거 아니야. 수소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무슨 별로 간다 그랬어? 적색 거성으로 가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적색 거성은 중심부에서는 무엇을 하지? 헬륨 핵 융합을 하는 거야. 그러면 헬륨 핵 융합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져? 탄소가 합성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주변부는, 외피는 수소 핵 융합을 하지? 이겼어? 이런 수소 핵 융합을 통해서 크기가 급격하게 뭐해져? 커지게 되는 거야. 그 대신 주계열성 별보다 뭐가 떨어진다 그랬지? 표면 온도는
떨어져야 된다 그랬어. 알겠습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 걸 우리가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적색 거성이 되면 얘네들은 더 이상 별의 진화가 끝나. 이제 여기까지밖에 핵융합을 할 수 없어. 그 이유가 왜 그래? 질량이 작아서 중심부의 온도를 아무리 중력 수축을 해도 중심부의 온도가 높이 올라가지 않아. 그러니까 핵융합을 계속해야지 별이 계속 진화를 하는 건데 질량이 작다 보니까 온도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야. 이겼어? 온도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어. 우리 빨리 해야 돼. 내 배터리 잔량이 5%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데까지 하고 줌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돼. 질량이 작아 중심부의 온도가 높이 올라갈 수 없어서 더 이상 핵융합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져. 그럼 여기서 별의 진화는 끝나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별의 진화가 끝나면 이 중심부는 중력 수축을 하게 돼. 수축을 하면서 크기가 엄청 뭐해져? 작아지지. 그럼 중심부에는 무슨 원소만 있지 얘들아? 탄소가 있잖아. 탄소가 다 됐는데 탄소의 질량, 탄소가 더 이상 다른 걸로 못 만들어지는 거야. 계속해서 그럼 탄소로 이루어진 애들이 크기가 쭉쭉쭉쭉 뭐해져?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중심부는 수축해서 크기가 엄청 작아졌어. 근데 탄소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별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크기는 작지만 온도는 매우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가 돼. 이겼어? 근데 크기가 작으니까 우리 눈에 밝아 보여? 안 밝아 보여? 안 밝아 보여. 광도는 그래서 작은 거야. 이러한 별인 뭐가 되는 거야? 백색 외성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 그 다음에 외피 주변은 주변부 외피는 뭐가 돼서 날아간다 그랬지? 아까 전에 행성상 성운이 돼서 날아간다 그랬지? 이겼어? 그래서 외피는 행성상 성운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우주로 뿌려지는 거야. 그럼 우주의 이 행성상 성운에는 그러면 그 적색 거성의 가생인 부분은 무슨 원소가 있어? 수소나 똑같이 헬륨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 행성상 성운으로 우주로 뿌려지는 원소는 수소나 뭐가 되는 거야? 헬륨을 다시 우주 공간으로 보내주게 되는 거야. 그럼 걔네들이 또 모여가지고 또 다른 별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해갔어?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이 겁나 큰 애들. 질량이 태양의 100배, 10배 막 해가지고 큰 애들은 적색 거성을 지나서 계속해서 중심부는 수축, 융합, 수축, 융합, 수축, 융합, 수축해서 온도 높여서 핵융합하고 또 온도 높여서 수축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계속하잖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핵융합을 하죠. 중심부에서 어떤 원소까지 만들 때까지 핵융합을 계속해? 철. 그럼 주변부는 계속해서 크기가 이렇게 쭉쭉쭉쭉쭉 커진다 그랬지? 그러면서 무슨 상태가 되는 거야? 초거성 상태가 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초거성 상태가 되면 얘네들은 중심부가 뭐 수소가 융합해서 헬륨을 만들고 헬륨이 융합해서 뭐 탄소를 만들고 쭉쭉쭉 가서 결국에 뭘 만들어? 철이 만들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야.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뭐하다 그랬어? 크다 그랬죠? 그럼 더 이상 철이 만들어지면 이제 더 이상 핵융합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핵융합을 못하면 이제 뭘 해야 돼? 중력 수축을 하잖아. 근데 엄청나게 거대했던 애들이 중심부가 계속해서 수축을 하면 안정해지겠어? 불안정해지겠어? 불안정해지겠지. 어느 순간에 엄청나게 작아지게 되면 그 작아진 그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뭐가 돼? 쫙 하고 방출되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초신성이라는 것은 초고성이 더 이상 핵융합을 못하면서 중력 수축을 많이 해. 중력 수축을 많이 하다 보면 별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지죠. 이 상태에서 그 내부에 있던 에너지가 감당을 못하고 터져버리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 이러한 상태가 되는 거야. 이해갔어?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중심부가 중성자별이나 또는 블랙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는 이 초거성 안에는 무거운 원소들이 있잖아. 그래서 수소, 헬륨도 뿌려주지만 수소, 헬륨 이외에 무거운 원소를 우주로 뿌려주게 되는 거야. 이러한 우주로 뿌려진 이 무거운 원소들로 인하여
지구 같은 애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운명하셨다. 민주야, 다빈이한테 요 뒷부분은 조금 남았으니까 저기 하라 그래. 그때 와서 그 다음 시간에 영상으로 보라 그래. 카톡 하나만 쳐줘. 선생님이 운명하셨다고. 아까 60% 만들어놨었는데 이게 많이 쓰이네.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죠? 넘겨서 야, 그럼 여기서 내가 또 내신에서 잘 나오는 문제가 뭐라 그랬어? 별의 내부에서 만들 수 없는 원소들이 나온다 그랬잖아. 별의 내부에서 만들 수 없는 원소는 누구게요? 수소, 그치. 이겼어?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면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또 합성이 돼요.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해갔습니까? 철보다 아주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려면 굉장히 높은 온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우라늄이나 납같이 엄청나게 무거운 원소들이 합성이 되거든요. 근데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합성이 될 수 없는 원소가 뭐니? 이런 걸 물어봐요. 그 원소는 누구라고요? 수소. 왜? 걔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합성이 되지 않는 원소는 수소야. 알겠죠? 그런 것들. 그럼 별의 탄생을 보면 빅뱅으로 생성된 수소나 헬륨이 성운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 중력으로 입자들이 모여 원반 모양을 형성한다. 중력 수축에 의해 입자들이 밀집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온도가 충분히 상승하게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별이 탄생한다. 그럼 별이 진화하려면 이제 주기활성 별부터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별이 진화하게 되는 거고 결국에 별이 핵융합을 못하는 상태가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별의 일생이 끝나는 거지. 그럼 별이 죽는 거야.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들은 적색거성 단계 후에 적색거성을 하면 중심부에서 무슨 원소가 만들어졌어? 탄소. 주변부에는 수소하고 헬륨이 있죠.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탄소로 이루어진 중심부의 물질이 고갈되면서 탄소로 이루어진 중심 핵이 남고 바깥은 팽창해서 물질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한대. 그럼 이 과정에서 행성상 성운이 생성되면서 탄소로 이루어진 백색 외성이 남게 되는 거고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은 초거성 단계 이후에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더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 공간으로 뿌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심부는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남는 경우가 있다. 별의 일생과 물질의 순환을 보면 성운이 수축하면서 만들어진 별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화하면서 우주 공간으로 뿌려지는데 별의 마지막 단계에서 별의 잔해들이 새로운 성간물질을 형성하고 이 성간물질들이 다시 별을 만들게 된다. 이거다. 그러면 수소와 헬륨은 빅뱅 직후 양성자, 중성자를 가지고 만들어지게 되는데 양성자는 수소 원자 핵이라고 하고 중성자 두 개랑 수소 원자 핵이랑 그러니까 양성자랑 합하면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진다. 원자 핵이 전자를 잡아당기게 되면 수소와 헬륨 원자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수소나 헬륨 같은 경우에는 헬륨은 별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 우주 초기에 원래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들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헬륨부터 철은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아까 전에 몰 폭발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다.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알겠어? 어떤 원소들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마지막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건 암기해 주세요. 알겠어? 별의 내부에서 만들 수 없는 원소는 누구라고? 수소. 다음에 아까 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원소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기본 입자, 그 다음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 헬륨 원자 핵, 그 다음에 수소 원자. 알겠어?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원소들은 어떤 거?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다.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죠? 선생님 별 지금 완자로 하면 소단원 2개를 끝냈어요. 그러면 뒤에 문제가 100번까지 있습니다. 지금 일부 풀고요.